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도 이 100배 주식이라는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처럼 다른 분들도 이 제목이 약간 혹하시나 봐요. 제목 자체가 주는 그, 뭐랄까, 그 끌림을 어쩔 수가 없죠. 되게 저도 아직도 이 책을 봐도 끌리는데, 아, 그래도 제가 최근에 올렸던 다른 영상들보다는 가장 빠르게 조회수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약간 가치 투자로 좀 약간 전향 변질된 건 아니고 전향 우리 이제 마음을 좀 투자 마인드를 세우면서 좀 올렸던 가치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라든지 아니면 선물 주는 산타님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그분 칭찬하고 그분 블로그 보면 좋은 생각을 끌어들인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영상들은 거의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니콜라나 테슬라 뭐 이렇게 이름 다 아는 것들은 조회수가 하루에 뭐 100회는 기본으로 돌파하는 걸 보면서 역시 마케팅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목 썸네일이나 제목 마케팅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이제 소문난 맛집에 먹을 게 없더라 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오히려 너무 이제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은 오히려 너무 허울만 좋은 그 마케팅의 그 실패를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본질이 중요한데 포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영상들은 지속적으로 본질을 좀 더 갖고 나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면서 오늘은 100배 주식 3장 커피캔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을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포트폴리오 커피캔 포트폴리오 또 밑에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마크 트웨인 바보 윌슨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아마 인용된 구절 같아요. 좋은 사례의 성가심보다 참기 힘든 것은 없다 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캔 포트폴리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T. 로우 프라이스의 소형주 가치펀드를 운영하는 뛰어난 투자자 프레스턴 아테이가 나와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질문이다. 나는 그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가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알고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랐을 것인데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불과 12살이었던 데다 그것이 잘 알려진 개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꿰고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재무광들이 잊지 않는 고전적인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당신에게도 알려주려 한다. 이것은 100배 주식 진영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주식을 쥐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커피캔 포트폴리오는 세계 최대 투자 관리 회사 중 하나인 캐피털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로버트 커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84년 가을 잡지 저널 오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처음으로 커피캔의 개념에 대해 썼다. 커피캔 포트폴리오 개념은 서부 개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커피캔에 소중한 물건을 넣고 매트리스 밑에 보관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적으로 커피캔에 담을 물건을 선택할 때 발휘하는 지혜와 예지력에 달렸다. 개념은 단순하다. 최고의 주식을 찾아서 10년 동안 그대로 둔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확실히 쉽다. 하지만 가장 큰 이점은 커피캔이 최악의 본능으로부터 투자자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커비는 그의 논문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했다. 커비에 따르면 커피캔 개념은 1950년대에 불현듯 찾아왔다. 그가 개인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10년간 관계를 맺어온 고객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물러받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커비에게 맡겼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후 커비는 이렇게 썼다.
남편이 우리가 아내에게 보냈던 포트폴리오를 은밀하게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미로웠다. 그리고 자산의 크기를 보았는데 충격이었다. 남편은 우리의 조언에 자신만의 방식을 살짝 가미했다. 그는 매도 추천은 무시했다. 대신 매수 추천을 한 모든 종목에는 약 5,000달러씩을 투자했다. 5,000달러면 우리 돈 500만 원입니다. 약 500만 원씩 투자했다. 그러고는 주식 등서를 금고에 처박아 놓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자 멋진 일이 일어났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2,000달러 정도까지의 가치까지 하락한 망한 주식들도 제법 있었다. 2,000달러라고 하면 200만 원까지죠. 5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망한 주식들도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다. 대신 몇 개의 주식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10만 달러면 1억입니다. 500만 원을 내놨는데 1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이것이다. 남편은 엄청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80만 달러로 아내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보다 컸다. 80만 달러는 8억입니다. 500만 원씩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 8억이 된 겁니다. 1억짜리도 있었고, 물론 망한 주식도 있어 200만 원으로 떨어진 것도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는 할로이드라는 회사에 작게 투자한 것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제록스라는 회사의 주식으로 변했다라고 썼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자 무관심과 게으름의 승리다. 이 사례는 커피캔 포트폴리오가 주가 확인에 대한 집착, 잦은 매수와 매도, 경제와 나쁜 뉴스에 안절부절하는 스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커피캔 포트폴리오는 강제로 당신의 시간 지평을 넓혔다. 10년짜리 좋은 베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커피캔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불쌍한 커비는 부인의 계정을 성심성의껏 관리하고 있었다. 기업 보고들을 충실히 따라가며 기존 주식을 팔고 새로운 주식을 추가했다. 그동안 게으른 자의 신념을 따르고 최초의 생각을 고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쥐고 있지 못하는 걸까? 페프스는 투자자가 사업 성과가 아니라 분기 혹은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 성과를 측정하도록 제약받고 있다고 썼다. 많은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화이자인데 그 주식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그리고 다시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약세를 보였다. 성과 지향적인 고객은 그런 실패한 주식을 사라고 한 투자 도움가에게 계속 불평했을 것이다. 그러나 1942년부터 1972년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은 141배를 벌었다. 30년이죠. 30년 동안 141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페프스는 뉴스, 주식시장, 경제 전망,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화이자의 연간 재무수치만 살펴봤다면 결코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내내 높은 자본이익률을 창출하는 등 수익성이 높았고 이익도 변덕스럽긴 했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화이자는 좋은 캐피캔 주식이었다. 그래서 소주제가 있네요. 극단적인 커피캔 포트폴리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주식 하나를 80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참을 수 없게 보이도록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었는데 보야 기업 리더 신탁 기금이다. 이하 보야 펀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펀드는 로이터의 로스 커버를 쓴 기사의 대상이었다. 제목은 80년 동안 새로운 베팅을 하지 않고 성공한 매수 후 보유 펀드였다. 주식을 80년 동안 보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사실 10년이 한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커버의 말을 들어보자. 현재 보야 파이낸셜에서 운영하는 보야 펀드는 1935년 30개 주요 미국 기업의 주식을 동일한 양만큼 매수했고 그 이후 새로운 주식을 추가하지 않았다.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겠다는 의미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이야기다. 그 포트폴리오에는 1935년에 있던 주식 몇몇이 여전히 남아있다. 듀폰,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프록터 앤드 캠블, 유니온 퍼시픽 등이다. 합병과 분할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주식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치슨 토피카 산타페 철도를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유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의 지분을 통해 CBS를 가지고 있다. 얼라이드 케미컬의 지분을 통해 허니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풀라커의 주식은 1930년대에 투자했던 FW 울월스와 합병되면서 보유하고 있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에 투자한 덕분에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보유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21개의 주식만 남아있는데 아메리칸 캔과 펜실베니아 철도처럼 일부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 펀드는 지난 5년 그리고 10년 기간 기준으로 비교 대상의 98%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커버는 이렇게 썼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펀드는 연평균 17.32%의 수익률 가로 열고 수수료 포함 기준 가로 닫고를 기록했고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는 S&P 500 지수보다 1.03%포인트가 높다. 10년 기준의 수익률 가로 열고 수수료 포함 기준 가로 닫고 은 연평균 9.4%였는데 이는 S&P 500 지수보다 1.32%가 높은 것이었다. 사실 이 펀드는 40년 동안 S&P 500 지수보다 성과가 좋았다. 나는 이 펀드의 성과가 시작부터 이랬는지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이 펀드의 웹사이트는 40년 전의 데이터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펀드는 수수료가 겨우 52 베이시스 포인트 괄호 열고 혹은 0.51% 괄호 닫고에 불과한 저비용 펀드다. 괄호 열고 대부분의 펀드의 수수료는 이것의 3배다. 괄호 닫고 그리고 낮은 매매 회전율 덕분에 지불할 자본이득세, 매수 매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일종의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다. 괄호 열고 이 펀드는 여전히 고객들의 현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매수와 매수는 해야 한다. 괄호 닫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선택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다. 이 펀드의 최초 발기인은 미국 기업 리더라는 단체였다. 1년의 거래를 거쳐 지금 보야의 사안하에 있다. 보야 펀드의 역사를 써놓은 책자에 쓰여 있듯 이 펀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권한은 단순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읽다 보니까 문득 그 조니 대표님 제가 디스도 좀 많이 했지만 떠오르네요. 그냥 사놓고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사서 모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언뜻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조니 대표님을 디스하시는 분들 중에 한 주식 말들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한국 시장에 있었다면 지금의 워런 버핏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하고 다우는 꾸준하게 자본주의, 미국이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어찌됐든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돈이 몰려들고 상승하는 장이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나스닥이라서 버블이네 만에 역사상 최대의 유동성 장세네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한 번은 꺼질 것 같아요. 꺼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나스닥을 회복하고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도 저자가 100배 주식이라는 책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린이 분들이 미국 시장 그로 떠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 100배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드네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 그러니까 5,000달러를 했죠. 500만원으로 한 20 몇 개를 구성했다 그러는데, 그럼 얼마죠? 거의 1억을 연하는데, 20년 동안 그 1억을 연놓고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문득 지금 나스닥 때문에 너무나 과열되어 있긴 한데, 지금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아니면은 좀 공부를 해서 지켜보다가, 트럼프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을 때 그래도 주가가 보통은 한두 번씩 출렁거린다고 합니다. 그때 좀 빠졌을 때
좋은 기업들을 사놓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500만원, 500만원씩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잊어버린다.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생기면은 그 돈을 더 전략을 제가 해야 된다 그랬죠. 지출을 낭비를 줄여서 그 돈을 모아서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다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한번 오래 가지고 있어 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미래 에셋에서 아마 쓴 책일 거예요. 미래 에셋의 대표님인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1천만 원짜리 재테크, 1천만 원 재테크예요. 이 책을 제가 올해 초에 샀는데 그때 추천했던 종목들이 딱 10개의 포트폴리오 구성해라. 뭐였냐? 거기에 아마존 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텐센트, 뭐 알리바바, 애플도 들어있었나? 하여튼 뭐 넷플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만 해도 알 법한 그런 1등 거의 주식들을 이제 사라고 하거든요. 1천만 원, 100만 원씩으로 다 사놔라. 근데 사실 저 책의 좋은 대로 그 당시에 아마존을 샀다고 하면 지금 어마어마했겠죠? 라는 생각, 마이크로소프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때는 아유 지금도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저런 책이나 조니 드피의 말이나 100배 주식 이런 책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뭐 마켓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지 않고, 특히 미국 시장에 하면 사서 잊어버리는 전략이,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영상이 커피캔 포트폴리오잖아요. 뭐 침대 밑에 넣어놓고 쳐다보지 않는다, 커피캔에 담아놓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으로 좀 약간은 과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올해 또 한 번 저는 이게 계속해서 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약간은 큰 조정 국면이 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려서 좀 담아볼까라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네, 여기서 늘 얘기하는 높은 자본 수익률과 이익의 성장이 지속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핵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조건이 있는 회사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를 책을 계속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